제가 대고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가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이냐, 뉴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뉴 이재명으로 가야 된다. 다시 윤 어게인으로 가서는 대구 경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버스에 투자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퇴영적인 윤 어게인 세력에 대구 경북이 포획돼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북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대구 경북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전한길, 손연보 이런 사람의 추술에 걸려서 마치 피리소리에 끌려가는 레밍떼처럼 절벽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 뉴 이재명으로 가는데 그 뉴 이재명의 선두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신인규 변호사, 김상욱 의원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저보다 더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용기를 잃지 마라, 격려를 주셨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후원금을 100만 원이나 보내셨어요. 저는 선배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되게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때 감옥에 계실 때거든요. 이렇게 마음 내는 분들 저 못 봤습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대구도 울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구도 울산도 경북도 시민혁명이 필요하고 지금 시민혁명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주인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의 주인 시민 맞습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죠?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시민이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단순히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고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구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구는 못 살 수 없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이공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인구도 많습니다. 교통도 좋습니다. 들판도 넓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구에 기계공업, 전자공업, 연구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못 살고 미래가 안 보입니까? 작년에 GRDP 마이너스 성장했죠? 왜 이 모양일까요? 정치가 시민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기득권을 위해 기능하니까 시민들이 부여한 그 소중한 권력과 예산으로 자기들 뱃속만 차려서 그런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더 잘 살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점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야 잘 사는 겁니다. 민주주의 못하면 못 살아요. 더 잘 살려면 민주주의 해야 하고, 민주주의 하려면 시민이 주인인 줄 알고 시민 무서워하고 시민 받들 줄 아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하려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용,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대구도 경북도 또 제가 있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4년이 더 간다면 저는 구제불능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는 시민혁명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김상우 의원 혹시 대구 사람인 건 아십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부친과 모친이 섬유공장 노동자 그리고 식당 일하면서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김상욱 의원님의 그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해찬 선배님과 당대표 경선할 때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해찬 후보를 유일하게 이긴 지역이 울산이었습니다. 제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도 제가 이해찬 후보님한테 졌는데 상당히 큰 차로 이겼어요, 울산에서. 울산에 대한 제가 애정이 많습니다. 뉴 이재명을 가지고 이게 갈라치기냐, 그럼 구 이재명은 버리고 너희들 뉴 이재명 하자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뉴라는 것은 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진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평민당을 만든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를 했습니다. 뉴 DJ 플랜을 만드셨고요. 새롭게 새정치 국민회를 만들었고 또 그걸 새천년 민주당으로 진화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외롭게 이 민주주의의 지조를 지키고, 이정우 실장님 다 와 계십니다만 전부 다 우리 진호만 선배님들 다 억울할 때 평민당 때부터 DJ와 함께했던 대구 지역에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쌓아 안으면서 진화 발전해 가자는 것입니다. 뉴 이재명은 구민주당을 버리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더구나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보수를 넘어서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황교안이라고 외치는 이 장동혁 체제는 그건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구구 조갑재 씨 말에 따르면 저건 미친 정당이고 저건 아예 정당 해산을 돼야 될 정도로 이 보수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중도 보수까지 우리 민주당이 쌓아안겠다. 이 확장된 흐름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보고,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서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현충원에 묻지 말고 동네에 묻어주고 작은 비석 하나 세워줘라라는 그 유서의 말이 문성근 선배님이 이 유서의 핵심이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게, 나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다. 우리 신라 때 문무왕께서 내 시신을 바다에 수장해서 동해 용왕이 돼가지고 외국의 침입을 막는 이 국가의 수호신이 되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충원에 묻히지 않고 내 고향 봉화마을에 묻어서 이 지긋지긋한 냉전적 지역주의의 파열구를 내고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이 영남 지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불꽃을 지키고자 당신의 몸을 그 봉화마을에 묻어라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봉화마을이 우리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고 우리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봉화마을을 찾으면서 노무현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민주주의의 산 훈련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구에 저 같으면 내가 대구면 내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조국 혁신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고향이 부산이면 내가 부산으로 출마하겠다. 왜 호남을 돌아다니냐. 쉐빙선이 영남제가 싸워야 쉐빙선이지. 맨 후방에서 이삭줍기 선이 돼서는 안 되잖아. 무슨 이삭줍기 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쉐빙선은 뭐야?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먼저 뚫고 나가는 게 쉐빙선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이 저는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인 1표제가 통과되면서 1인 1표제가 기본 원칙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감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호남의 당원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영남은 당원 숫자 아마 저기 전북 어디 당원 숫자만 해도 영남 전체하고 똑같아요. 그럼 영남의 우리 민주당의 대표성, 전국 정당을 취하는 우리 민주당의 전략적 포인트로서 1인 1표제만을 가지고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영남의 당원들은 너무나 무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도 상원제를 왜 두느냐. 하와이도 상원 의원이 2명입니다. 전계 50개 주에 인구수와 상관없이 2명씩 상원 의원을 선출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하원의원이 50명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은 딱 2명밖에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 대표성,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조화시켜서 갈수록 소멸돼가는 지방이 정치적으로 더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게 미국의 연방 구조잖아요. 우리 당도 우리 영남의 뿌리를 내려왔는데 당원 수로는 게임이 안 돼. 그런데 1인 1표제로만 다 해버리면 어떻게 영남의 그런 그 목소리를 우리 민주당이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저희 인천 강화도 출신입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죽산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이제 대법에 재심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승만 정부 때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이 농지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6.25 때 우리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그 농지개혁이 성공했기 때문에 농지를 부여받은 소작인들이 남로당의 선전선략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토대가 됐거든요. 그 이승만 이박수클에서는 그걸 다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죽산이 한 겁니다. 죽산이. 물론 죽산을 초대 농림장으로 임명한 이승만의 그 해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산 조봉암이 주도를 해서 농지개혁을 성공시켰는데 그 죽산이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 출마했을 때가 1956년 해공 신익희 선생이 출마했을 때입니다. 해공 선생이 여러분 호남선에 비 내리는 호남선 노래처럼 선거를 일주일인가 앞두고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었어요. 민주당이 후보가 없이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해공에 찍을 표가 죽산한테 찍어서 죽산이 표가 많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 부울경이 전부 죽산이 이승만을 이겼습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표가 영남에서 나왔어요. 죽산 조봉암의 표가. 대구, 경북이 충분히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228 대구 그거 사건인데 그때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60년대 아시다시피 이승만은 대통령이 이제 게임이 끝났고 그 이기붕인을 당선시키려고 장면 부총리가 여기 대구 어디 천변에 지금 유세하러 오는데 그 못 나가게 하고 막다 보니까 반발한 학생들이 한 게 228 그거 아닙니까? 그 228 정신, 고등학생들이 그 뛰었던 그 대구의 정신을 다시 저는 되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구가 뉴 이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준다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바늘구멍처럼 안 보인다는 남북관계도 뚫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재미교포가 250만점 됩니다. 앤디 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로
이 연방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하원 의원 2번인가 하시고, 우리 김창준 씨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2번인가 3번 하셨죠. 그때 우리 언론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재미교포에 당선됐다고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 김창준 이후로 현재 우리 재미교포가 4명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최초로 앤디 김이 연방 상원이 됐는데 저하고도 친합니다. 자주 갈 때마다 만나는데 키도 크지 않고 조그만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부색도 이 동양색의 키도 크지 않고 조그만한 분이 거기 흑인, 라틴, 스페인계 다 표를 얻어서 백인들까지 표를 얻어서 미 연방 하원은 2번 하고 상원의원이 되냐고. 상원의원이 되면 대통령 후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케냐 출신도 대통령이 나오는데 왜 재미교포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뭐래 캐대언이 다 쓰러잖아요. 정말 이제 그 어린애 91년생이 정말 가서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DNA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재미교포 미국인 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올 날을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로 아니 같이 대구 출신에 대구에서 초중고 나오고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못 되냐고. 일단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 아들 딸과 대화하는 자세로 좀 더 깊게 다가가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 이재명의 새로운 흐름에 동참을 촉구합니다. 뭔가 불만이 몰라다가 이 유튜브에 뭔가 좀 한쪽에 편향된 정보를 듣고 윤어게인, 마치 윤석열이 무슨 애국자인 것처럼 좀 착각을 해서 윤어게인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저는 윤어게인을 뉴 이재명으로 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제가 효창공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제 아내가 그 용산이 제 아내의 고향이어서 효창공원 옆에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립묘지로 승격을 시켰습니다만 백범 주석님의 묘와 사무사 묘가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서 절하고 옵니다. 매일은 못 가더라도 힘들 때마다 올라가고, 바로 또 옆에 우리 이봉창 의사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가 31살 때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도 30대, 윤봉길 의사는 25세 순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모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모 의원하고 제가 엊그저께 밥을 먹었는데, 형님 나는 송영길을 보고 너무 부끄럽고 내가 감동을 했다. 뭘 갖고 그랬냐 했더니 다음날 당일 진짜 자기는 무서웠대. 총을 들고 막 계엄군들이 유리창 깨고 막 본회의장을 쳐들어올 때 겁이 나서 감히 계엄군 앞에 얼쩡거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송영길이 가서 계엄군 앞에 가서 막 놈의 새끼들을 막 이렇게 연설한 거 보고 몸이 죽으려고 각오를 했구나. 저는 그때 고3이었습니다. 5.18 때. 그래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 그날은 딱 생각이, 아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송영길.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우리 학부모들, 강남의 8학군 학부모들 깨달은 게 뭐냐. 하버드, 서울법대가, 우리 동네에 좀 어눌한 그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 대학 어디 나왔냐. 서울법대 나오니까, 아, 이 새끼야 서울법대 나온 게 저렇게 멍청하구나. 이게 이 말이 농담처럼 돼버렸어요. 이 서울법대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이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이 최상목이가 서울법대 수석했다는 친구 아니야? 이 최상목이가 나보다 1년 후배인데 이 바보 같은 자가 그런 멍청한 네가 서울법대 수석을 하면 뭐다 쓰겠냐 말이야. 육사수석, 서울법대 수석 원희룡, 최상목이. 육사수석한 노상원 이놈들 전부 돌 모아놓은 수석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것 수석 가게로 보내야 될 이 돌대가리들 아니냐고. 그래서 이런 학력,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 하버드 나온 이거 한덕수, 한치 회를 내가 잘 먹는데 요새. 이 새끼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경북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런데 동아대학교 이런 나온 정말 지방 인재들이 정말 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내가 영남대를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남이란 말이 그 영길이와 남영실을 합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영남 아파트로 이사 갔다니까. 김상욱 의원한테 이제 후원금 100만 원 이렇게 보내주고 김상욱 의원이 너무 놀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이분 100만 원 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튼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100만 원은 있지 100만 원이 없어. 사실 제가요 취재한다고 송영길 대표가 살고 있는 용산, 서울 용산이면요 굉장히 부촌입니다. 기가 번쩍하거든요. 그래서 야 용산에 사니까 좋은 집에 사나? 뭐 어쨌든 그 집 근처로 오라고 해서 밤늦게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이제 통닭집에 어디 가서 취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하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통닭집에 문을 안 열어요. 근데 만나기는 해도 그래서 차에서 얘기할까 말까 이러는데 야 그럼 일단 집에 가서 그럼 하자 이러는 게요. 난 집이 이제 용산이고 하니까 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와 5층 빌라예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깜짝 놀란 게 와 이분은 청빈의 삶이 낙인가 할 정도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불 있고 소파는 한 30년 된 것 같고요. 이불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한 20년은 최소 된 것 같고
정말로 좁은 집에서 아니 그러면 변호사 출신이죠. 5선 국회의원 했죠. 인천시장까지 했는데 그래서 작전상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혹시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게 좀 즐기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던 중에 제일 넓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살지. 그 아내가 싫다 그러면 못 살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와 이분은 왜 이렇게 살지? 꼭 우리 국민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과 희생을 정말로 정표처럼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딸 아들한테 아빠는 집이 지구가 우리 집이고 다 하늘이 다 지붕이고 바람처럼 살다 죽는 거고 우리 그 효창공원하고 여의도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꼭 내가 소유해야 좋냐고. 존재하고 느끼면 되는. 따님이 이름이 송현주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딱 가는데 송현주가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따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휴 대표님한테 우리 집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아빠처럼 안 살겠다. 아빠처럼 집도 사고 자기 살겠다고. 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리 후배들한테 남겨줄 나라는 민족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정말 이 서울에서 차를 이 부산에서 대구에서 차를 끌고 이 북한 땅을 지나서 유럽까지 좀 자동차 랠리도 해보고 이런 시대를 일제 때도 됐는데 왜 못하냐고. 정말 이걸 못할 게 없어요. 정말 내가 밤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2번 꿈을 김일성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했는데 저도 간절히 그걸 했는데 꿈에 김정은을 2번을 만났어요. 그냥. 정말 이걸 왜 못하냐고. 이거를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또 통역이 필요 없이 말이 되고 서로 말이죠. 공산주의도 무너졌는데 내가 민주당을 따르면 책 번역한 거 아시죠? 그 털시 개보들하고 미국 정보국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초에 미국을 갑니다. 가서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만나고 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거의 되고 이거 되면 푸틴이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뭔가 통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8 그 학생 그거의 기념일날 뜻깊은 대구에서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의 하나의 민족입니다. 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동서간에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달빛 척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정말 달구벌의 대구와 빛의 도시 광주가 항상 달빛 동맹으로 연결돼서 이 에너지가 통합이 돼서 이재명 시대에 뭔가 단초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기초로 분단의 벽을 뛰어넘어 유라시아로 뛰어나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시작, 1000년의 역사를 만들었던 이 대구 경북의 에너지가 민족 통일의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께 같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윤 어게인이 아니라 뉴 이재명으로. 뉴 이재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 있는 실용, 국익, 그리고 통합의 관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이념이나 진영이나 어떤 선악적 이분법을 가지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낡은 문법을 좀 버리자라는 게 저는 뉴 이재명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TK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변화의 바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불 걸로 예상하고요. 아까 빚진 마음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전 이게 정치인들이 두 부류로 갈린다고 봐요. 어떤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자꾸 뭐 맡겨놓은 것처럼 받아가려고만 하는 채권자처럼 구는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처럼 빚진 마음으로 빚 갚겠다고 하시는 이런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의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큰 활약을 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당대표로서 복당을 환영합니다. 329일간의 옥중 기록, 39권의 일기, 109편의 칼럼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니 그 시간의 무게가 얼마나 숨막히고 무거웠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저도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참 잘 견뎌주신 송영길 전 대표님께 잘 견뎌주셔서 이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빛과 같아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비틀고 짓눌러도 빛은 빛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어둠은 어둠일 뿐입니다. 이제 다시금 가야 할 길을 찾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송영길 전 대표님을 응원합니다.